자, 53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세요. 자, 파동의 진동수는 매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자, 매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파동의 전파 속력이 달라지고 파동의 진동수는 파원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파동의 한 주기 동안 한 파장만큼 거리를 진행한다. 이거 맞고요. 횡파의 진폭은 마루와 진동 중심 사이 또는 골과 진동 중심 사이 거리와 같다. 이거 맞고 종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하다. 이거 맞고요. 파동이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진행할 때 파동의 속력이 변한다. 맞아요. 파동의 속력이 변하기 때문에 파동의 굴절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 534번. 자, 그림은 위치에 따른 파동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자, 모습을 봤더니 횡파매, 횡파. 그러니까 A는 마루, B는 골이 될 것 같고, 그죠? 기억은 틀렸어. 종파가 아니라 횡파. 자, A 지점 마루 맞고, 파장은 A 지점과 B 지점 사이의 수평거리가 아니라 A 지점과 또 다른 이웃한 마루까지의 요 거리가 파장 또는 이웃한 골까지의 요 거리가 파장이 돼요. 그러니까 D번 틀렸습니다. 자, 535번.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놓인 용수초를 수평면의 나란한 방향으로 흔들었더니, 자, 나란한 방향으로 흔들었기 때문에 이 파동은 종파의 모습을 나타낸 거고 1초 동안에 8번 진동하는 파동을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엔 얘가 의미하는 게 1초에 8번을 진동했잖아. 1초에 8번.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진동수가 되겠네. 진동수. 그 다음에 종파의 특징은 밀, 소, 밀, 소, 밀이 반복되고 밀에서 밀까지의 이 거리가 종파의 파장이 됩니다. 그러면 파동에 전파되는 속력은 파장에다가 진동수를 곱한 거라 0.5 곱하기 8을 하면 4m/s가 됩니다. 자, 536번 봅시다. 소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세요. 자, 소리의 속력은 고체에서가 액체에서보다 빠르다. 맞아. 소리의 속력은 고체가 빠르고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 진공 중에서는 전파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소리는 대표적인 종파예요. 그 니은 맞고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은 온도가 높을수록 느리다가 아니라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다. 자, 537번. 그림은 굵은 줄과 가는 줄을 연결하여 만든 줄의 한쪽 끝을 잡고 흔들 때 발생한 파동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왼쪽이 굵은 줄, 오른쪽이 가는 줄. 그 다음에 손을 흔들기 때문에 여기가 파원이 되거든. 여기가 파원이 되고 파원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일단은 진동수는 동일한 진동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굵은 줄을 통과할 때 속력이 느리고 가는 줄을 통과할 때 속력이 빨라요. 파동의 전파 속력은 파장에다가 진동수를 곱하는 건데 요 진동수 값 자체가 일정하니까 파동에 전파되는 속력이 빠르면 파장은 길어지고 파장이 짧으면 속력은 작아집니다. 그런데 줄에서 전파되는 속력은 빠른 거를 기준으로 할게요. 가늘수록 팽팽할수록 빨라집니다. 자, 그러면 파동의 요소 중 굵은 줄에서보다 가는 줄에서 더 큰 물리량을 찾으면 일단은 진동수하고 주기는 불변이죠. 속력이 빠르니까 파장도 길어집니다. 기억하고 리을.
538번. 자, 가와 나는 용수철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동시켰을 때 발생하는 파동의 모습입니다. 자, 가는 횡파, 나는 종파가 되겠죠. 자, 여기가 밀, 여기가 밀. 그러니까 여기가 한 파장이 되겠네. 종파의 파장은 L이 돼요. 그 다음에 횡파의 파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될 거니까 아마 여기도 L일 거야. 그래서 횡파의 파장은 2L이 될 거고 종파의 파장은 L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니은부터 볼까요? 전자기파는 나와 같이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한 파동이다. 전자기파는 대표적인 횡파이기 때문에 얘는 가와 같아. 틀렸고, 디귿 가와 나에서 파장은 서로 같다. 아니죠? 가는 EL이 되고 나는 L이 됩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기억, 가에서 A의 운동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다. 자, 보세요. 일단 횡파고 이 횡파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지금 현재 횡파의 모습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런데 얘가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려면 아마 횡파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매질은 위로 올라가야지만 이 색깔의 파동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A의 운동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다. 이거 맞습니다. 자, 539번 볼게요. 자,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는 두 파동이 어느 순간 변이를 위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파동의 진폭과 파동의 파장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기나 진동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A와 B의 진동수를 구하세요. 자, 일단 A 대 B의 파장, 진동수, 속력을 구해보면 일단 같은 속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A하고 B의 속력은 1대1이 될 거야. 그 다음에 A하고 B의 파장은 자, 한 칸, 두 칸이 A의 파장이고 B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B의 파장이 되죠. 그러니까 파장의 B가 1대2가 되겠네. 1대2가 돼요. 자, 그런데 두 개를 곱한 게 속력이랑 같은 거니까 진동수의 B는 2대1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와 B의 진동수의 B는 2대1이 정답입니다. 자, 540번. 한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번에는 파동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파동의 진폭과 주기랑 진동수는 같은 건 아니지만 역수니까 주기를 알면 진동수를 알 수 있죠. 그럼 이 그래프를 가지고는 파장 값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때 파장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전파 속력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는데 전파 속력은 파장에다가 진동수를 곱하면 되고 또는 파장을 주기로 나누면 되는 거기 때문에 파장은 속력에다가 주기를 곱하시면 돼요. 전파되는 속력이 5m/s, 주기가 0.4초가 되기 때문에 파장은 2m가 됩니다. 자, 541번. 두 파동 A, B의 어느 순간 변이를 위치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나는 어느 한 점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 그래프를 통해서 진폭과 파장을 알 수가 있고 나 그래프에서는 진폭과 주기를 알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A 대 B의 파장과 주기와 속력을 비교를 해버리면 일단 A는 한 칸, 두 칸이 파장, B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파장이니까 A와 B의 파장의 B는 1대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주기를 비교하면 A는 한 칸, 두 칸이 주기, B는 한 칸이 주기네. 그러니까 주기는 2대1이 될 겁니다. 그러면 파장을 주기로 나눈 게 속력이기 때문에 A와 B의 속력의 B는 2분의 1 대 2니까 1대 4가 A와 B의 속력의 B가 돼요. 자, 그럼 기억. 파장은 A가 B보다 작다, 짧다. 주기는 A가 B보다 크다. 파동의 전파 속력은 A가 B보다 큰 게 아니라 A가 B보다 작답니다. 답이 없네요. 오케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정답이에요. 요거.
자, 그 다음에 542번 봅시다. 그림에서 실선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어느 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0.1초 후 파동은 점선이 됐대요. 0.1초 후 파동은 점선이 됐답니다. 그럼 일단 얘는 위치 변이 그래프라서 진폭과 파장을 알 수가 있거든. 일단 파장이 얼마냐면 2m가 파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파장이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기를 알아야 되는데 주기는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0.1초 후 파동은 처음으로 점선의 모습이 됐다고 얘기했죠. 그럼 보세요. 1m에 있었던 매질이 0초일 때는 진동 중심에 있었는데 0.1초 후에 마르가 됐죠. 또다시 0.1초 후에는 진동 중심으로 내려올 거고 또 0.1초일 때는 골로 갈 거고 그 다음 0.1초일 때 다시 진동 중심에 오겠죠. 그러니까 이 파동의 주기는 0.4초가 됩니다. 이거 맞고, 자, 그 다음 진폭은 0.4m 맞죠? 왜냐하면 진동 중심부터 마루, 진동 중심부터 골까지의 거리가 진폭이니까 0.4초. 그 다음에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이기 때문에 4분의 10이 되니까 2.5가 되겠네. 2.5Hz가 될 것 같고 틀렸고, 파동에 전파되는 속력은 파장에다가 진동수를 곱하면 되니까 5m/s가 돼요. 정답은 5번 맞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틀립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주기를 이렇게 찾아도 될 것 같아. 이번엔 봐봐. 자, 검은색 선이 t가 0초일 때고 점선이 t가 0.1초일 때잖아. 그러면 0.1초 동안에 여기 있었던 마루가 요만큼 진행을 한 거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몇 파장이 진행이 된 거냐면 4분의 1 파장이 진행이 된 거야. 그런데 1회 진동을 하면 한 파장만큼 진행을 하고 요게 한 주기만큼 1주기만큼 시간이 흘러요. 그런데 4분의 1 파장만큼 갔을 때는 4분의 1 주기가 흐르면 되겠지. 그러니까 4분의 1회 진동을 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 됐죠? 그러면 4분의 1 주기가 몇 초란 얘기야? 이게 0.1초란 얘기겠죠? 그럼 1주기는 몇 초가 된다? 0.4초가 됩니다. 1주기.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됐죠? 자, 543번, 544번 봅시다. 자, 그림 가는 파동의 어느 순간의 모습을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의 순간부터 p점, 점 p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일단 가 그래프에서는 진폭하고 파장을 알 수가 있고 나 그래프에서는 진폭과 주기를 알 수가 있다. 그럼 일단 파장은 몇 미터가 되냐면 4m가 파장이고 주기는 4초가 주기가 되고 진폭은 5m가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런데 나 그래프는 점 P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얘야 얘. 예. 그런데 0초일 때는 진동 중심이었는데 1초일 때 마루로 가죠. 그러니까 이 P의 매질이 윗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여기로 온 거죠. 여기. 그러면 0m에 있던 이 매질은 내려가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2m에 있었던 요 녀석의 매질은 올라와야 되겠죠. 여기까지. 그럼 얘를 이어버리면 파동의 모습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죠? 자, 일단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1번 주기는 4초이다. 맞고 파장은 3m가 아니라 4m, 진폭은 10이 아니라 5m가 됩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주기가 4니까
진동수는 역수가 되죠. 그러니까 맞고 파동은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한다. 맞습니다. 왜냐면 0초일 때 마루가 여기 있었는데 그 다음에 1초일 때 마루가 여기로 온 거잖아. 그러니까 파동의 진행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파동이 전파되는 속력은 파장에다가 진동수를 곱하면 되니까 4m 곱하기 4분의 1 헤르츠를 하면 1m/s가 되겠죠. 자, 6초일 때 P의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그럼 보세요. 6초일 때 물어본 거죠. 6초. 그러면 이걸 한번 연정해 볼게요. 여기가 5초, 여기가 6초면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6초일 때 이 P의 매질이 어디에 온 거냐면 진동 중심에 있죠. 그 다음에 다시 7초로는 어디로 가는 거야? 골로 가는 거니까 이 녀석의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544번 3초 후. 자, 3초 후 Q의 변이는 일단은 주기가 4초가 되죠. 그럼 3초라고 하는 거는 4분의 3주기가 되는 거잖아. 4분의 3주기 맞죠? 그러면 Q의 변이는 봐봐. 자, Q라고 하는 매질은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면 내려가야 되잖아. 그치? 내려가고 1초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야? 5m에 있겠네. 5m 플러스 5m. 얘는 플러스 5m에 있겠습니다. 자, 545번 봅시다. 한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를 위치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점 P는 매질상의 한 점이고 이 순간으로부터 1초가 지난 후 P의 변이는 플러스 4cm입니다. 아, 1초일 때 P점이 여기에 온 거구나. 이렇게 위로 올라갔구나. 그 다음에 P는 1초가 지난 순간부터 4초가 더 지난 후 다시 플러스 X가 됐다. 플러스 4X. 그럼 다시 플러스 4X라는 얘기는 제자리로 온 거지 않습니까? 4초 동안 제자리로 왔기 때문에 요 4초가 뭐가 된다? 주기가 되겠네. 왜냐하면 1주기는 1회 진동이거든. 1회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리로 다시 되돌아오는 게 1회 진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초 동안에 제자리에 왔다. 이 제자리가 1회 진동을 했다. 이 말과 똑같기 때문에 주기가 4초야. 그 다음에 변이 위치 그래프에서는 파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파장은 20cm, 주기는 4초. 요거를 나눠버리면 전파되는 속력이니까 5cm/s가 전파되는 속력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1초일 때 P가 올라가면 여기에 있었던 매질은 내려가야 되죠. 여기 오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었던 매질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올 거야. 그리고 나서 파동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얘가 T는 0초일 때지. 근데 빨간색은 T는 1초일 때잖아. 그러니까 1초 동안은 얘가 어느 쪽 방향으로 이동했냐면 왼쪽 방향, 즉 마이너스 x 방향을 파동이 진행했죠. 그러니까 파동의 진행 방향은 왼쪽 방향이 맞네. 주기는 4초 맞고 진행 속력은 5cm/s 맞습니다. 자, 546번 봅시다. 그림 가는 매질 A와 매질 B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어느 순간 변이를 위치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변이를 위치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기 때문에 파장을 할 수가 있네. 얘는 진폭과 파장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림 나는 가의 순간부터 매질상의 점 P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기 때문에 얘는 진폭과 진동수 또는 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 자, 그럼 일단은 주기가 몇 초냐면 0.2초가 주기야. 근데 이 주기랑 진동수는 불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질 A나 매질 B에서의 주기가 2라고 보시면 돼요. 2가 아니라 0.2. 그러니까 B에서 파동의 주기는 0.2초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A에서의 주기와 같아요. 됐지? 그 다음에 B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자, 전파되는 속력은 파장에다가 진동수 또는 주기분의 파장이니까 파장이 B 매질에선 파장이 자 3cm에서 7cm 이게 한 파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cm가 되고 주기가 0.2초라고 했기 때문에 전파되는 속력은 20cm/s가 돼요. 됐죠? 자, 547번 봅시다. 자, 그림은 빛이 매질 A에서 매질 B로 입사할 때 입사각이 45도로 진행한 빛이 1부는 반사하고 1부는 굴절합니다. 자, 일단 반사된 빛은 얘를 입사광이라고 하면 얘는 반사광이라고 하시면 되고 이 녀석은 굴절광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반사 법칙은 입사각의 크기랑 반사각의 크기가 같은 게 반사 법칙이거든. 그러니까 세타는 45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일단 547번 볼게. 세타는 45도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굴절률은 굴절률, 빛의 속력, 파장, 진동수. 일단 진동수는 무조건 같아야 돼요. 파원이 바뀌지 않으니까. 1번하고 5번은 맞고요. 굴절률, 속력, 파장은 스넬 법칙을 쓰면 되는데 스넬 법칙. 자, 매질 A 굴절률 분의 매질 B의 굴절률을 쓴다면 이게 스넬의 법칙이 되죠. 굴절률의 비율하고 나머지 속력, 파장, 각도의 비율은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반비례. 근데 여기서 주어진 게 각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사인 45도, 사인 30도가 되죠.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가 되고 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겁니까? 2분의 루트 3? 사인 30도. 2분의 1이구나. 2분의 1이 되네. 그럼 얘는 이거 약분되니까 루트 2가 됩니다. 루트 2. 됐죠? 루트 2. 그러니까 NA분의 MB가 루트 2가 되고 MB 대 NA. NA 대 MB는 루트 2 대 1이 됩니다. 맞죠? 루트 2 대 1이 돼요. 그래서 1 대 루트 2가 되는 거죠? 뭐라는 거야? 1 대 루트 2가 됩니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굴절률이 루트 2분의 1배만큼 작아요. 그러니까 2번 맞고요. 자,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자, VB분의 VA도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VA 대 VB는 루트 2 대 1이 되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루트 2배만큼 빨라야 되고 파장도 마찬가지 커야 돼. 그래서 짧다가 아니라 길다. 이게 정답이 됩니다. 자, 548번 구해봅시다. 매질 A에 대한 상대 굴절률을 구하는 거죠. 매질 A에 대한 매질 B의 상대 굴절률은 NAB라고 쓰고 NA분의 MB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죠? 아까 전에 구해놨네. 이게 루트 2. 이 정답은 루트 2. 자, 549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단색광 A, B는 매질 1에서 매질 2로 단색광 C는 2에서 1로 입사된다. A, B, C는 동일한 단색광이다. 동일한 단색광이고 A와 C는 입사각이 서로 같고 그 다음에 굴절률은 2가 1보다 크다. 이걸 물어봤네. 일단 동일한 단색광이기 때문에 A, B, C의 진동수는 일단 다 같을 것 같아요. 진동수는 동일할 것 같다. 됐죠? 자, 그러면 5번은 무조건 틀렸네. C의 진동수는 1에서가 2에서보다 작다가 아니라 무조건 같다야. 틀렸네. 됐죠? 그 다음에 반사각, 굴절각. 자, 반사각, 굴절각, 속력, 파장을 구하는 거니까 일단은 속력은 자 봐봐. 굴절률은 2가 1보다 크다며. 그러니까 N1, N2를 비교하면 2가 1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속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빨라야 되고
파장도 1에서가 2에서보다 길어야 돼. 그러니까 A의 속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빠르다. 이거 맞고 B의 파장은 2에서가 1에서보다 짧다. 이것도 맞아요. 됐죠? 그 다음에 반사각을 물어보잖아. A가 B보다 크다. 반사각은 입사각만 비교하면 되겠다. 왜냐면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무조건 같기 때문에 자, 법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점점점점점점. 그럼 요만큼은 세타 A 굴절각이 입사각이고 요만큼은 세타 B의 입사각이잖아. 그러니까 입사각 자체가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반사각이 A가 B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굴절각은 A가 C보다 작다. A가 C보다 작다. 굴절각. 자, 입사각과 굴절각을 비교를 하시면 되죠. 입사각과 굴절각을 비교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C에서의 굴절각은 이렇게 하면 여기가 입사각이 될 것 같고 자, 굴절각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느 쪽으로 꺾여야 되니 매질이 느린 쪽, 그러니까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여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C라고 하는 빛은 아마 이렇게 꺾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빛은 어떻게 꺾여야 되냐면 이렇게 꺾여야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A가 C보다 굴절각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됐지? 왜냐하면 A와 C의 입사각이 서로 같다고 했기 때문에. 자, 550번 볼게요. 그림 가는 단색광을 입사각 세타로 매질 A, B의 경계면에 입사시켰더니 굴절각 세타 1을 굴절하는 모습을 나는 동일한 단색광, 아하, 동일한 단색광이기 때문에 가와 나에서 사용한 빛의 진동수는 똑같겠다. 자, 입사각 세타로 매질 AC 경계면을 입사를 시켰더니 굴절각 세타2로 굴절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세타1이 세타2보다 크다. 일단은 가하고 나를 조금 해석을 좀 해봅시다. 자, A하고 B의 굴절률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A와 B의 굴절률은 A가 B보다 굴절률이 커요. 왜냐하면 굴절은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인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매질 B가 없이 매질 A가 있었다면 이게 원래 진행 경로가 되겠죠. 그런데 원래 진행 경로에서 A 쪽으로 꺾였다는 얘기는 A 쪽에서 매질이 B 쪽에서의 매질보다 굴절률이 크고 속력이 더 느린 거야. 이와 마찬가지로 AC의 굴절률을 비교를 하면 아마 A보다는 C에서의 굴절률이 클 겁니다. 왜? 속력이 A가 C보다 빠르기 때문에. 요거 됐죠? 그런데 봐봐.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비교를 해버리면 A보다는 B가 크고 A보다는 C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B하고 C에 뭘 비교를 해야 되냐면 굴절률의 크기를 비교를 해야 돼요. 굴절률의 크기. 그러면 굴절률의 크기는 누가 더 크냐면 B하고 A를 비교를 하면 굴절률은 누가 더 클까요? 뭐야, A가 큰데. 쏘리. 이거 뭐야, 써놓고 잘못 쓰고 그래. B가 A보다 작고 그 다음에 A가 C보다 크네. 아이씨, 뭐야, 그럼 바로 나오네. B가 제일 작고 A 그 다음 C네. 됐죠? 그러면 굴절률하고 파장은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파장이 가장 짧은 거는 C가 되겠네. 람다 C. 그죠? 그 다음에 람다 A가 되고 람다 B가 됩니다. 됐죠? 굴절률 나왔네. B가 제일 작고 그 다음 A고 그 다음 C가 되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551번 볼게요. 자, 단색광이 매질 1, 2를 거쳐 매질 3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1에서 2로 진행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은 세타1, 세타2 2에서 3으로 갈 때 세타3다 굴절각이. 근데 1이 3보다 각도가 크대요. 자, 볼게요. 그럼 여기도 세타2가 돼. 그러니까 이 녀석을 N1, 얘를 N2, 얘를 N3라고 한다면 일단은 1번과 2번의 매질의 굴절률을 비교를 하면 1번이 2번보다 굴절률이 조금 작고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을 비교를 하면 3이 2보다 작아요. 됐지? 그런데 여러 개 겹쳐져 있을 때는 이 식도 좀 많이 사용하거든. 그러니까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비교하시면 돼. 그런데 세타 1이 세타 3보다 크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가 크고 얘가 작으니까 요 녀석이 작고 요 녀석이 커요. 그러니까 1하고 3을 비교하면 3이 1보다 큽니다. 그럼 다 됐네. 1이 매질의 제일 작고 굴절률이 그 다음에 3, 그 다음 2가 됩니다. 굴절률의 크기는 이렇게. 제일 큰 게 2, 3, 1이네. 기억 맞고. 단색광의 파장은 굴절률하고 반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1에서가 2에서보다 길다. 맞고. 단색광의 속력은 굴절률하고 또 반대니까 3에서가 2에서보다 느리다가 아니라 빠르다가 되겠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자, 552번 봅시다. 그림은 비식 굴절률 N1인 매질 1에서 굴절률이 N2인 매질 2로 진행할 때 입사각 I로 입사하여 굴절각 R로 굴절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빛의 속력과 파장은 각각 매질 1에서가 V1, 람다1, 매질 2에서가 V2, 람다2고 OA와 OB는 같다. 됐죠?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세요. 일단은 매질 1에서 빛의 진행 경로가 여기를 갔잖아. 그런데 이렇게 꺾였죠. 원래 진행 경로가 얘인데 진행 경로에서 매질 2 쪽으로 꺾였기 때문에 굴절률을 비교를 하면 1이 2보다 굴절률이 작아요. 그 얘기는 1에서의 속력이 2에서의 속력보다 빠릅니다. 그래,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디귿번 걸린 시간은 AO 구간을 지나는데 걸린 시간과 그 다음에 OB 구간을 지나가는데 걸린 시간은 같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걸린 시간은 같을까? 다를까? 빛이 진행한 거리야. 빛의 진동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빛이 진행하는 거리가 되거든요. 거리. 됐어요? 그러면 빛이 이동할 때 빛이 이동 거리잖아. 빛의 이동 거리는 빛의 속력 곱하기 시간이랑 같기 때문에 어차피 이동 거리는 AO나 OB나 1의 반지름이니까 요 녀석은 일정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하고 속력은 무슨 관계가 있다? 반비례 관계가 있다. 그러면 1번 매질과 2번 매질에서 빛의 속력을 비교를 하면 일단 속력이 다르잖아. 다르니까 같지는 않겠지. 그렇죠? 그러면 어디가 조금 더 짧을까요? 속력이 빠른 쪽이 짧겠지. 그러면 A5하고 B5 중에서는 여기가 속력이 빠르잖아. 그 시간이 더 짧을 것 같아. 그래서 A5 구간이 조금 더 짧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A'의 길이가 증가하면 B'의 길이도 증가한다. 당연히 증가하겠죠. A' 길이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요 길이가 증가하는 거거든. 얘가 증가한다. 자, 이 길이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입사각의 크기가 증가하는 거야. 그럼 요 녀석이 증가하면 당연히 굴절각의 크기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BB'의 길이도 증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니은이 맞습니다. 이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553번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과 같은 값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N1분의 N2 됐죠? 얘는 V2, V1 람다2, 람다1 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1이죠? 그러니까 1, 2는 2, 1, 2, 1, 2, 1 요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억은 맞네. 그지? 이은 틀렸고 그 다음에 비읍도 틀렸고 그 다음에 세타 2가 요 녀석이 세타 2잖아. R
그러니까 r분의 i. 그러니까 이게 r분의 i가 되는 거니까 미음도 맞고요. 그 다음에 sin i는 어떻게 구합니까? sin i는 이거 써볼게요. 자, sin i는 5a분의 aa 프라임, sin r은 5b분의 bb 프라임이지? 됐죠? 얘는 5a분의 bb 프라임 되고 5a분의 aa 프라임이 되니까 약분 때리면 디귿분도 맞네. 됐죠? 그 다음에 리을번은 같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 미음이 돼요. 자, 554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공기 중에서 파장이 람다인 두 빛의 간격 D1으로 공기에서 프리즘 A의 입사각 세타1으로 입사하여 프리즘 B에서 공기로 굴절각 세타2로 진행을 합니다. D1이 D2보다 작고 빛은 A와 B의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사를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고르세요. 보호라.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아. 얘를 S라고 한다면 얘도 S가 돼요. 왜냐면 여기가 평행하게 들어가니까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은, 그래서 S가 같아. S가 같아.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D1은 요 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직각. D2는 이렇게 그으면 여기 직각. 맞죠? 그러니까 D1은 어떻게 쓸 수가 D1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S 코사인 세타 1을 쓸 수가 있다. 왜냐면 여기가 세타 1이면 여기가 세타 1이 되잖아. 요 각도가. 됐죠? 그 다음에 D2는 동일한 방식을 통해서 D2는 여기가 세타 2면 여기가 세타 2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S 코사인 세타 2가 됩니다. 이거 됐습니까? 그러면 D1은 사인 S 코사인 세타가 되고 D2는 S 코사인 세타 2가 되잖아. 나눠볼게요. 약분되죠? 그러면 D2분의 D, 바로 쓸게. D1을 D2로 나눈 거지. 근데 이 녀석이 작고 이 녀석이 크니까 얘는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1이 코사인 세타 2보다 작아. 그러면 세타 1이 세타 2보다 클 수밖에 없겠다. 코사인은 각도가 작을수록 커지니까. 이거 됐죠? 그 다음에 A에서의 파장은 람다보다 짧다. 일단은 공기 중에서 파장이 람다라고 했기 때문에 매질 A로 들어가면 속력이 줄어들잖아. 속력이 줄어드는 것만큼 파장값도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A에서의 파장은 람다보다 짧은 건 맞고, 그 다음에 A가 B보다 이제 굴절률이 크다. A와 B의 이제 굴절률을 비교를 해 보셔야 되는데, A와 B의 굴절률을 비교를 하는 거는 스넬의 법칙을 이용해서 굴절률을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좀 지워볼게요. 자, A의 굴절률을 NA, B의 굴절률을 NB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가 공기, 여기도 공기야. 그러면 여기 경계면과 여기 경계면에서 스넬 법칙을 적용을 시켜 본다면 공기의 굴절률을 N이라고 합시다. 됐죠? 공기의 굴절률을 N이라고 할게.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때 굴절각을 동그라미로 한다면 이때 입사각도 동그라미가 돼. 평행사변형이니까. 맞죠? 그러면 N 사인 세타 1은 NA 사인 동그라미가 되고 N P 사인 동그라미는
n 사인 세타 2가 됩니다. 얘네들을 약분을 해버리면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가 mb분의 na가 되고 세타 1이 세타 2보다 크기 때문에 사인 세타 1이 크고 얘가 작아서 얘는 1보다 커. 그러니까 na가 mb보다는 크다. 굴절률이 크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돼요. 자, 555번 그림은 파동이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같은 파면상이 있는 점 A와 B는 T초 후 A', B'을 이동하였다. I는 입사각, R은 굴절각, 1에서의 속력을 V1, 2에서 속력 V2라고 할 때 사인 R 분의 사인 I를 BB' 분의 AA'을 포함한 풀이 과정과 V1과 V2를 이용해서 나타내시오.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뭘 증명하라고 하는 거냐면 굴절 법칙을 증명하라는 얘기겠죠. 굴절 법칙 볼게요. 그러면 여기 AA' 좀 봐봐. AA'은 매질 1에서의 파장값이랑 똑같고 얘는 속력에다가 시간 곱하면 돼. 이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BB'은 매질 2에서의 파장값하고 똑같고요. 이거는 속력 V2에다가 시간 T를 곱하면 될 것 같아. 됐습니까? 그럼 다 끝났네. 봐봐. 그 다음에 사인 I는 A' B분의 AA' 되거든. 왜냐하면 여기가 I면 여기가 I가 되고 여기가 R이면 여기가 R이 되거든. 그 다음에 사인 R은 A'B분의 BB'이 됩니다. 자,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사인 I는 A'B분의 AA' 되고 사인 R은 A'B분의 BB' 되죠? 이거를 약분을 나눠버리면 이거 약분 되죠? 그러면 BB'분의 AA' 되죠? 근데 AA'은 뭡니까? 람다 1이 되고 BB' 람다 2가 되고 람다 1은 V1 곱하기 T, 람다 2는 V2 곱하기 T, TT 약분되네. 됐죠? 따라서 사인 R분의 사인 I는 BB'분의 AA' 되고 이게 V2분의 V1이 됩니다. 이게 굴절의 법칙이야. 자, 556번 봅시다. 그림은 물결파 발생 장치에 물속에 물결파의 파면과 비슷한 방의 유리판을 넣어 물의 깊이를 얕게 만든다. 자, 물의 깊이가 얕아지면 물결파에 전파되는 속력은 느려집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물결파의 속력은 물의 깊이가 얕은 곳에서가 깊은 곳에서보다 빠르다가 아니라 느리다가 되고 물결파의 파장은 깊이가 얕은 곳에서가 깊이가 깊은 곳보다 빠르다. 왜냐하면 속력이 느리면 파장이 짧아지잖아. 전파되는 속력은 파장에다가 진동수를 곱하는 거고 파원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진동수는 일정하기 때문에 속력과 파장은 비례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얕은 곳이 파장이 짧고 깊은 곳이 파장이 길어요. 자, 물결파가 유리판에 놓여있는 영역으로 진행할 때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크다가 아니라 굴절각이 작다가 되며 왜? 느린 쪽으로 진행한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이 물결파의 발생 장치에서 요거 좀 봐봐. 얘네들 있죠? 이게 그냥 마루파면이라고 보시면 돼. 마루파면. 얘네들이 다 됐죠? 파면과 수직인 선을 그어버리면 파면과 수직인 선을 이렇게 그어버리면 이게 파동의 진행 방향이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어버리면 이게 파동의 진행 방향이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럴 때 굴절각과 입사각은 경계면에 법선을 그어볼까? 얘가 법선이야. 이럴 때 입사각은 이 각도, 이게 입사각. 굴절각은 이 각도, 얘가 굴절각. 그러니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작다.
돼야 돼요. 정답은 2번. 자, 그다음 557번. 그림가는 매질 1에서 진행하는 파동 A의 파면을 나는 A가 매질 1과 2의 경계면에서 반사된 파동 B와 경계면을 투과한 파동 C의 파면을 나타내는 것이고, B와 C에서 이웃한 파면 사이의 거리는 람다1, 람다2이다. 그럼 이웃한 파면 사이의 거리가 람다1, 람다2라고 한 얘기는 결국엔 이게 파장값이 돼. 파장. 됐지? 그런데 파장이 줄어들었네. 그럼 보세요. 반사가 일어났을 때는 파장하고 진동수가 불변이야. 그러니까 A가 반사파고 C가 굴절파. 굴절은 아니지만 매질 속에서의 파동. 이거 뭐라 써야 되나? 굴절파는 아니지. 굴절 안 됐으니까. 그래서 매질 2에서의 C의 파장. 그죠? 그러니까 이 반사파는 입사파의 파장과 똑같기 때문에 매질 1에서 A의 파장도 람다 1이 돼요. 근데 매질 2로 들어갔더니 파장이 줄어들었네. 그러면 매질 1과 매질 2에서의 속력이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1에서의 속력이 2에서의 속력보다 빠르다. 그래야지만 파장이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A의 파장 1번 A의 파장은 람다 1이다. 이거 맞고, 속력은 A가 C보다 빠르다. 이거 맞죠? 진동수는 B, C와 같다. 진동수는 안 변합니다. 그 다음에 굴절률은 2가 1보다 작다. 굴절률은 2가 1보다 작다. 속력이 빠르면 굴절률은 작죠. 그러니까 2가 1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이게 상대 굴절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 굴절률. 그럼 1에 대한 2는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람다 2분의 람다 1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맞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558번. 그림은 진동수가 일정한 물결파가 A 영역에서 B 영역으로 진행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A와 B의 파장은 람다 A, 람다 B다. 그러면 일단 파장만 봐도 속력이 A가 B보다 빨라요. 그럼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는 굴절률이 작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동의 진행 경로에다가 수직으로 그은 선이 무슨 선? 파동의 진행 경로. 그죠? 얘는 이렇게 그을까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법선을 한번 그어볼게. 법선은 요 선의 수직인 선이니까 이게 법선. 이게 이 빨간색 선이 법선. 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45도면 요 각도가 45도가 되겠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면 요 사이 각도가 30도가 될 것 같아.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 끝났네. 자, 굴절의 법칙 써봅시다. 굴절의 법칙. 자, 여기다 쓸까요? 사인 세타 B분의 사인 세타 A는 람다 B분의 람다 A가 되고 V B분의 VA가 되죠. 그럼 사인 세타 A는 사인 45도가 되고 세타 B는 사인 30도가 되죠. 그럼 45도는 2분의 루트 2고 얘는 2분의 1이니까 루트 2가 되겠네. 됐죠? 그래서 1번은 틀렸어. 루트 2분의 1이 아니라 루트 2.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A는 B보다 수심이 깊다. 물결파니까 수심이 깊을수록 속력이 빨라요. 이거 맞고, 그 다음에 굴절각은 입사각보다 작다. 굴절각이 30도고 입사각이 45도니까 맞고, 자, A에 대한 B의 굴절률. A에 대한 B의 굴절률은 루트 2이다. A에 대한 B의 굴절률. 그러면 NAB거든. 얘는 NA분의 MB가 되죠. 이게 사인 세타 B분의 사인 세타 A가 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루트 2 맞고,
그 다음에 물결파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의 루트 3배가 아니라 루트 2배가 되겠습니다. 루트 2배. 그 다음 B의 수심이 깊어지면 람다 B분의 람다 A는 작아진다. 당연히 작아지겠죠. 높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정답은 1번하고 6번이 됩니다. 자, 559번 볼게요. 그림 가는 진동수가 일정한 물결파가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1과 2에서 파면이 경계면과 이루는 각도는 45도랑 30도이다. 1에서 이웃한 파면 사이의 간격은 4cm. 그럼 얘가 파장이 될 것 같고, 그럼 나는 가의 점 P에서 수면의 높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마루, 골, 마루.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주기가 되겠네. 그러면 1의 파장은 4cm, 주기는 2초. 됐죠? 2에서 물결파의 속력을 계산하세요. 속력을 계산하면 속력은 람다 2분의 진동수. 근데 진동수는 또는 t분의 람다 2. 근데 주기는 어차피 1과 2가 똑같기 때문에 주기는 알아. 그러니까 람다 2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스네일 법칙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법선을 그어봅시다. 법선. 자, 그러면 입사각이 45도네. 여기가 45도면 여기도 45도. 이게 굴절각이거든. 그럼 여기가 30도면 여기도 30도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사인 45도분의 사인 30도가 람다 1분의 람다 2가 되거든. 이게 4분의 람다 2가 되죠. 그래서 람다 2는 사인 45도분의 사인 30도가 되고 곱하기 4를 하시면 됩니다. 사인 30도가 2분의 1, 얘가 2분의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얘는 루트 2분의 4가 되고 2분의 4 루트 2면 2 루트 2가 되네. 됐죠? 그럼 여기다 대입 2 루트 2를 몇 초입니까? 2초 2로 나누면 루트 2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정답은 루트 2. 미터가 아니라 센치. 자, 560번 볼게요. 굴절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 아닌 것은 낮에는 소리가 휘어진다. 굴절. 짧아 보인다. 굴절. 글씨가 커 보인다. 이것도 굴절. 이건 볼록 렌즈. 그 다음에 물속에 있는 물체를 보면 실제로 떠 보인다. 굴절. 둥근 어항에 있으면 실제보다 커 보이는 이거 볼록 렌즈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잠수하면서 잠만경을 이용해 물 밖을 볼 수 있다. 얘는 반사입니다. 자, 561번. 평행한 빛이 공기에서 각각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입사하여 진행하는 경로를 나타내는 것인데 얘네 둘 다 굴절. 빛은 공기와 렌즈의 경계면에서 굴절한다. 맞고요. 빛의 속력은 공기에서보다 렌즈에서 더 느리다. 맞아요. 다음에 빛이 공기에서 렌즈로 입사하여 진행할 때 입사각은 굴절각보다 크다. 꺾이니까 당연히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5번. 자, 562번. 그림 가는 물이 들어있는 컵 속의 연필이 꺾여 보이는 현상, 이거 굴절이죠. 그 다음에 더운 날 사망에서 나타나는 신기루, 이것도 굴절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1번. 가에서 물의 굴절률은 공기의 굴절률보다 크다. 맞고요. 나의 물 대신 물보다 큰 굴절률이 가에 물 대신 물보다 굴절률이 큰 액체를 넣으면 연필은 더 큰 각도로 꺾여 보인다. 그렇죠. 더 많이 꺾일 거니까 더 큰 각도로 꺾여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왜냐면 물보다 굴절률이 큰 액체를 집어넣으면 더 많이 꺾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 어떻게 된다? 큰 각도로 꺾여 보일 거고, 나에서 공기의 온도는 지면에 가까울수록 높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나에서 빛의 속력은 공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느리다. 공기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집니다. 4번이고,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빛의 굴절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맞습니다. 자, 563번. 낮과 밤의 소리가 굴절하는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가가 밤, 나가 낮. 가는 소리가 낮에 굴절하는 모습, 밤에 굴절하는 모습.
니은 밤의 공기의 온도는 지면에 가까울수록 높다가 아니라 낮다. 그 다음에 디귿 소리의 속력은 차가운 공기에서가 따뜻한 공기에서보다 느리다. 맞아요. 소리는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집니다. 정답은 2번.